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9대편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바빌로니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지도부터 살펴볼게요. 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우리는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를 찾을 거예요. 바빌로니아는 여기 이라크에 있는 도시 바그다드에서 아래쪽으로 110km 내려오면은 고대 바빌로니아가 있었던 곳이고,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과 그 주변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아시리아를 굉장히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슈르바니팔이 죽자 아시리아 제국은 다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분리되니까 힘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의 땅을 정복한 거예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을 정복했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바빌론을 파괴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아시리아를 파괴해 버렸어요. 그다음 아슈르바니팔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니네베도 파괴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진흙책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책은 몇 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곧 안정을 되찾고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빌로니아는 이집트는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만큼 영토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이때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왕 네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부갓네살은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바빌론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적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도시 주변에 높은 성벽, 튼튼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성벽 중에 한 곳에 아주 커다란 푸른색의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노란색과 흰색의 황소와 용으로 장식을 했고요. 그래서 바빌론의 이 문 이름을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슈타르 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슈타르를 받드는 성대한 행렬이 그 문 아래로 지나갔던 거예요. 네부갓네살은 바빌로니아의 매우 강한 지배자였어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네부갓네살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이 네부갓네살에 대한 광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네부갓네살이 저 높은 궁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저 아름다운 도시를 보라.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네부갓네살, 너의 거만함은 도가 지나치구나. 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운명에 대해 들어보아라. 너는 동물처럼 행동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신이 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그럴 것이다. 그때 네부갓네살이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들판으로 달려나가서 마치 야생동물처럼 살기 시작을 했었어요. 손과 무릎으로 걸어 다니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딱딱해지고, 강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숲속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머리털은 길고 덥수룩해져서 마치 염소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도대체 왕이 왜 저러지? 미쳤나? 마침내 네부갓네살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신은 나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 말을 마치는 순간에 네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빌론 궁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고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았고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바빌로니아의 대왕 네부갓네살이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바빌론에 불가사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공중정원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부갓네살은 그 왕좌에 앉아있을 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다른 나라가 공격해 들어올까봐.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왕도 다른 어떤 나라에서 공격에 처할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근처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무척 강한 군대로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서 공주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우리 바빌로니아를 쳐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왕의 딸, 그 페르시아 공주를 본 적은 없었지만은 바빌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페르시아 왕에게 청을 넣었어요. 그 페르시아 공주의 이름은 아미티스였어요. 아미티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편지 전가를 받고 흔쾌히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공주에게 바빌론 왕이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우리 페르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는 바빌론 왕과 결혼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공주, 페르시아 공주 아미티스는 동의를 했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려고 바빌론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부갓네살 왕이 아미티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을 지어주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장신구, 비단옷, 원숭이를 선물하고 그녀의 시중을 들기 위한 많은 하인도 주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미티스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혼식, 그 다음에 적응되지 않은 그 장소, 그래서 슬픈 목소리로 집에 가고 싶어요. 더 이상 바빌론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곳은 너무나 단조롭고 심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부갓네살은 그녀를 위해서 산으로 된 커다란 정원을 바빌론시 한가운데에 지어주기로 했던 거죠. 즉각 실행을 옮겼어요. 노예들을 시켜서 거대한 바위를 갖고 오도록 하고 거대한 언덕을 만들고 인공산을 만들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그 바위를 흙으로 덮고 나무와 꽃, 풀을 빽빽하게 심고 그런 것들은 다 페르시아 스타일, 페르시아에서 갖고 온 것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보았던 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정원의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도 설치를 했던 거예요. 공주,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갈 필요 없어. 당신은 원할 때마다 이 정원을 걸어 다닐 수가 있어. 여기를 걸어 다니게 되면 당신은 페르시아에 온 기분을 느낄 것이요. 그래서 아미티스를 위해 지어진 이 정원이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네부갓네살이 평평하고 뜨거운 바빌론의 한가운데에 만든 이 산을 보고 지금까지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부갓네살 왕의 사랑이 정말 진득하지 않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의 일과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